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 설날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만나서 조상 이야기 그리고 역사 이야기, 민족 이야기를 나누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저도 오후에 제 집이 부가현동에 살고 있는데 안산 자락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왔습니다. 안산은 이괄의 난의 격전지이고 또 6.25 때도 격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청와대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산에서 흘린 미군과 국군의 피, 이 피값은 얼마냐? 분담금 협상 때 천억 원을 더 주느니 마느니 하고 지리하게 미국을 상대로 시비를 벌였던 문재인 정권은 15만 미군의 피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이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념이 딛고 있는 역사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역사관이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이념은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역사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대선 직전에 나온 책인데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이 책에서 대담집인데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분법에 의하면 반 이상이 허위의 세력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반 이상을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이라고 정오하는 마음을 품고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게 다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역사관은 대한민국 역사관이 아닙니다. 북한식 역사관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역사관은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 가치관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펴고 있는 대북정책, 수사, 사법부 농단이라는 말, 기무사 해체, 국정원의 사실상 해체, 그리고 지금 국방부, 군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느냐? 한미동맹에 대한 경시 사상, 김정은에 대해서는 호감만 보이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민족 반역 행위,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친일 세력 중에 해방된 이후에 여전히 떵떵거렸다는 게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경찰했고 헌병했던 사람이 해방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이는 데는 전문가니까 수사기관, 경찰 이런 데서 일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위대한 독립투사였고 제1기 내각을 구성할 때는
친일파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친일 내각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핵심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다 중용을 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니까. 공산주의에 협력한 친일파는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 숙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친일파라도 편을 들면 자기 편으로 넘어오면 봐주고,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조만식 선생처럼 반대편에 서면 숙청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편이냐로 갈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마치 친일 세력이 이승만 정권을 쥐어 흔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데 친일파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겠습니까? 그리고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그 뒤로 확장을 합니다. 사람을 잡는 제일 출발점이 친일입니다.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친일, 독재, 군부, 보수, 산업화, 반공 같은 개념으로 이 친일이라는 데 뿌리라, 친일의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친북은 친일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친일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빌붙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탄압한 사람들이 극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단죄를 했습니다. 이미 단죄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한국은 나름대로 친일파 청산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친일파가 그 뒤에도 독재 세력이 되고 그 뒤에도 보수 세력이 되고 그 뒤에도 반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지도 않은 친북은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충성을 바친 자니까 이거는 더 나쁘죠. 대한민국이 없을 때 친일한 거하고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친북하는 거 어디가 더 나쁩니까? 친북이 친일보다 더 나쁩니다.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독재 군부 세력이라고 하니까 아마 박정희 전두환 세력을 이렇게 부르는 모양인데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집권할 때 군대의 힘으로 한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한민국을 이 정도의 나라로 발전시키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재라고 모으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맨 처음에는 총칼을 가지고 집권을 했지만은 그 뒤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63년 선거, 67년 선거, 그리고 71년 선거, 그리고 유신헌법에 의한 73년 선거, 그리고 78년 선거, 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군부 독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정도는 부릅니다. 그리고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이란 말은 위험합니다. 그럼 안보 위기가 없었는데 안보를 빙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으로부터 몇 번 목숨이 날아갈 뻔한 위기를 당했습니까?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북한에 포섭된 문세광이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쏘았는데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맞춰서 죽게 했습니다. 8.15 문세광 저격 사건. 이거 안보 문제 아닙니까? 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이거 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해 11월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130명의 무장공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할 것을 노려가지고 그 문 입구에다가 부비 트랩을 설치하려다가 터져가지고 발각된, 터지지 않았으면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원이 지금 미얀마 랭군까지 따라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전두환 정부의 장차관급 17명을 죽인 아웅산 테러. 이런데도 안보를 빙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보 위기가 없었습니까? 안보 위기가 없었는데 안보라고 해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해 지배해 나가고, 민주화 이후에는 김영삼도 집권하고 김대중도 집권하고 노무현도 집권하고 문재인도 집권했는데 무슨 친일 세력이나 사이비 보수 세력이 계속 이 나라를 지배를 했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이비 보수 세력을 있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폐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 세력으로 친일 반공 산업을 같은 뿌리로 봅니다. 친일 반공 산업이 같은 뿌리입니까 이거? 반공이 그러면은 범죄입니까? 대한민국은 반공하지 않았으면 공산화 되지 않았을까요? 반공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만 해서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갈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반공을 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공과 자유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공, 친일에서 반공 산업 세력, 친일 반공 산업 세력,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친일에서 뿌리를 둔 반공, 반공에서 나온 산업 세력, 다 나쁘다 이거죠. 다 이게 허위의 세력이다 이거죠. 이렇게 역사를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화 세력이 있었으므로 민주화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반공했으므로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친일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게 조작입니다. 친일하고 반공하고 산업화 세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친일 프레임에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럼 이병철 씨가 친일한 사람입니까? 이건희 씨가 친일한 사람입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친일했습니까? 박정희가 친일했습니까? 박정희가 친일파라면은 저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그럽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정부만 민주정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은 선거로 뽑힌 정권이 아닙니까? 어디 정권을 소매치기 했습니까? 탈취했습니까? 그리고 민주라고 하면 한번 질문할 게 있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독립투사는 일제와 싸워야 독립투사라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공산주의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민주투사를 자칭하려면 공산주의와 싸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반공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반공 경력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를 자칭하는 것은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를 자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일, 반공, 보수, 산업화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세계사의 금자탑인 한국어 현대사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학적 역사관입니다. 이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남쪽 대통령인가? 감사합니다.